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또 색다른 장소를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예, 이 뉴스룸 좀 넓어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 50평 돼요. 저기 피팅룸까지 있고 앞에 스크린, 뒤에 또 이제 데스크까지, 근데 강당도 있잖아요. 거기다 또 뭐 계단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데, 뭐 어떻게 보면 오롯이 청년임을 위한 공간이죠. 우리 뭐 어디 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누군가에 대해 대여를 해주죠. 청년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아, 참 뭐 역시 젊었을 때 돈 많이 벌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남자가 어떻게 보면 가끔씩 뜬모를 짓도 좀 하고 그래야 인생에 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영화 하우스 오브 카드, 드라마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아마 이런 각도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 침해에 안 들어올 겁니다. 예, 들어올 수가 없죠. 카메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머리가 이제 돌아가요. 유튜브가 참, 남들은 보면 영화에다가 별별 거 다 해놓는데, 그것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저작권을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화, 뭐 시네몰이니 뭐 이런 거.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우스 오브 카드 켜놓으면 알겠죠? 정치 얘기입니다. 그것도 국제정치. 제가 이제 시대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썼죠, 이야기를. 남자가 나이 들면서 가져야 될 취미는 노래방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요즘 할아버지들 보니까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당구도 아니고 국제정치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늘 어떻게 보면 뉴스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신문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국제정치만큼 실생활에 가장 잘 어떻게 보면 대입될 수 있는 주제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시대를 말한 데서도 이야기했지만 22개 국가를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가 정말 좋거든. 이걸 나라로 비유하면 참 재밌어, 실생활을. 근데 이거를 막 뭐 우리가 이제 그냥 뜻모르게 꼰대들 얘기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비유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비유를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들수록 국제정치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라는 것을 보통 저도 동기들 중에 외교관도 많고 뭐 어디 뭐 정보기관에 있는 친구들도 많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또 그 일에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왜?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헨리 키신저 이야기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드디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겠다. 이번에 그 2023 스위스죠? 스위스에 이제 우리 다보스 포럼이 있죠. 저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 한번 우연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추천받아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유럽 크래신 여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스를 좀 가보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헨리 키신저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헨리 키신저가 왜 이 얘기가 이제 유명해지냐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개전이 됐잖아요. 작년 2월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개전 1주년이 돼요. 그때만 해도 이제 러시아의 공세가 상당히 가팔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다 이긴다, 러시아의 공세가 너무 가파르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너무 수세에 몰려있는 분위기이고, 금방 어떻게 보면 뭐 동부 지역, 돈바스라든지 뭐 도네츠크 이런 쪽을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는 뭐 이미 2014년도에 이미 뺏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헨리 키신저가 요약컨대 한 얘기가, 우크라이나는
영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동부 지역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촉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미국이나든지 서방 세계는 뭐랄까요, 나토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려야 된다. 우크라이나는 그냥 중립국으로, 핀란드식으로 중립국으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련하고 이제 서방 세계 사이에 완충국 정도로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운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꾸 저쪽 편 진영에 들어가서 이제 숨고 싶은데, 저 안전을 찾고 싶은데 자꾸 내모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 혼자 싸우고 너 혼자 죽든지 말든지,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천덕꾸러기 같이 와가지고 큰 전쟁, 큰 싸움 일으키지 말고 너 혼자 빠지란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헨리 키신저가 얄밉죠. 근데 이 얄미운, 그러니까 정말 현실주의적인 정치가예요. 정말 현실주의적인. 보통 이제 그 약간 레프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헨리 키신저를 어떻게 보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정치인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예, 그 이제 지식인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저처럼 정치학을 공부하거나 전공했던 사람들은 헨리 키신저의 어떤 그런 현실주의적인 입장, 이 부분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게 세계 정치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상당히 뭐 고문이라든지 또는 뭐 높으신 분들, 뭐 부사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그것은 이미 대세가 그렇게 기울었을 거라고 예측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입장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대세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딱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헨리 키신저예요. 헨리 키신저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죠. 성격 자체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닉슨 때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국무장관을 했어요. 미국 역대 역사상 국무장관과 외교안보 보좌관을 같이 한 사람은 헨리 키신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닉슨이 이제 사임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고 제럴드 포드죠. 포드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정권 이양을 했죠. 포드가 그걸 이양을 하고도 자리를 유지했어요. 네. 국무장관 자리를 유지했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 처신에도 현실적으로 밝은 사람이고, 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있는 그 국가의 이익을 정말 상당히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빨리 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포기해라. 잃어버린 영토 포기해라.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헨리 키신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메가더가 대동강 근처에서 전진을 멈췄다면 남한의 영토는 대동강까지, 원산하고 대동강까지 뻗쳤을 텐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압록강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중공군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다. 네, 이 얘기를 헨리 키신저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하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그 평양성까지만 딱 점령하고 가지 않았으면은 중국이 아마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도 헨리 키신저가 했습니다. 본인의 그 저서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냉정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영토를 다 뺏기는 과정에 그걸 아까운 압록강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그냥 우리 걸로 하고 싶지, 누가 그걸 북한한테 주고 싶겠어요. 근데 헨리 키신저는 그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압록강까지 갔을 때는 중국이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해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나 도네츠크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크림반도까지 원상 회복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세, 즉 말하자면 전쟁을 확전시킬 것이고, 전쟁을 확전시키는 와중에 결국은 서방하고 전쟁이 붙게 되고 결국은 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헨리 키신저가 이제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미국이 옛날 19세기의 오스트리아 제국을 비유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19세기 오스트리아 제국처럼 철저한 균형 외교, 그 외교의 중심, 그리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어느 나라도 오스트리아보다 더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메테르니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그 메테르니가 되는 그런 이제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묘하게 각 국가들을 제어하고 견제해서 최대한 길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키신저의 조언입니다. 조언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인 거죠. 근데 그 키신저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나토에 가입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오래 잘 버텨줬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인내심 있게 잘 버텨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키신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그냥 니네들이 싸워. 우리 힘들어서 못해. 또는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들이 우리도 못해 더 이상, 이렇게 겨울도 오고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혹독한 겨울이 와서 러시아의 어떤 그 석유라든지 가스가 유럽에 이제 공급이 안 됐을 때 독일이 얼어 죽는다. 이것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아마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늘이 진짜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죠. 겨울이 지금 막 반팔 입고 다니는데요, 유럽이. 유럽이 지금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헨리 키신저의 예측이 빗나간 거지.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특히 폴란드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왜? 폴란드는 예전에 나치 독일하고 러시아에게 국가가 양분돼가지고 대규모 학살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러시아라고 하면 치를 떨어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러시아한테 상당히 많은 다구리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거의 대리전식으로 미국도 엄청나게 적극적이었고, 또 폴란드가 그렇게 적극적이었고, 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또 이 보수당이 또 총리가 되고, 또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영국이 또 이제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의 영국 같은 분위기로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 유럽 안에 있는 영국이 아니라 정말 어떤 세계의 영국, 이런 개념, 옛날에 어떤 영국의 영화를 찾겠다는 개념으로 계속 러시아를 이제 옛날에 19세기 때 그레이트 게임처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그런 옛날 영국, 대영 제국 때의 어떤 그런 영국을 연상시키게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원하죠, 영국 지원하죠, 또 프랑스 마크롱이 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마크롱이 지원을 하죠. 그냥 독일이 또 이제 따뜻한 겨울이니까 또 지원을 하고, 거기다 폴란드까지 지원하고, 5개국이 지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이제 강한 러시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거기다 지금 유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버틴 거, 젤렌스키라는 유능한 리더를 만나서 전쟁을 잘 버틴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5개국, 서방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폴란드까지 해서 그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 러시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진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 상태, 군사들의 훈련 상태들이 러시아를 압도할 정도로 세지가 못하고 있는 거야. 물론 우크라이나가 물론 이제 서방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거의 압도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수도까지 다 점령할 줄 알았어요. 키우까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헨리 키신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측했던 세 가지가 다 틀려먹은 겁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쉽게 손을 들 것이다. 둘째, 서방이 오랫동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겨울이 되기 전에까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초전에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헨리 키신저가 이쪽 손을 들었다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승전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시켜도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서 미국이 생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방들이 이제 당신들이 이제 그냥 뜬모를 지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가입을 시켜야 본인들도 나중에 뭘 수혜를 받든 내가 너희들한테 전쟁 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뭘 좀 해줘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면 중립국으로 놔둬버리면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야, 나 나토에 가입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안 해줬는데 내가 해주긴 뭘 해줘. 이렇게 이제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헨리 키신저 입장에서는 야, 이제 미국하고 이제 5개국이 엄청난 돈과 군사 장비 지원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베네핏을 나누려면 나토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전쟁이 이겨간다는 얘기예요. 이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승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러시아에게 이기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온다면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봐야 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일의 기운과 수세, 소위 얘기해서 기세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들은 직장 내 생활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세에 놓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걸 알고 찬바람이 불면은 겨울이 오는 걸 안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갈 공명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는 간단한 거다. 응? 찬바람 불면은 겨울 오는 걸 당연한 거고 낙엽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거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바이저들이 어느 조직에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반박을 한단 말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생의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념에 치우친 생각,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란처럼 종교에 치우친 생각, 네오콘 같이 뭔가 그냥 어떤 무조건 일자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헨리 키신저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관점이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겨간다는 것도 이겨가는 거지만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을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항상 우세에 놓이는 포지셔닝을 점할 수 있다. 이걸 제가 한번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급하게 오늘 달려왔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